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는 날이죠. 바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먼저 좀 살펴볼게요. 시장 어떤가요? 네, 뭐 요즘 시장 보시면 다 재미없다라고 말씀하실 것 네, 같아요. 재미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시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예, 일단 잠깐 차트 보시면서 설명 잠깐 드리죠. 네.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 시장은 싸다. 그렇죠. 예, 빠지긴 어렵다. 예, 그런데 예, 더불어서 오르기도 쉽지 맞아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국내 이슈와 해외 이슈는 좀 많이 달라요. 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우리 시장도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일단 국내의 상황을 보기 전에 해외 쪽에 있는 상황을 잠깐 점검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네. 시장 상황이 왜 이런 양상을 보이는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미국은 어닝 시즌이에요. 어닝 시즌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은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실적이 발표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예상보다 현재 실적이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업들 실적 상황은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현재 S&P 500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상방에서 거의 꺾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보통 이제 시장에서 이런 조정들은 늘 있는 조정들이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게 최근에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뭐 엎치락 뒤치락 그쵸. 하고 있고 뭐 하나 제대로 뚫리는 양상이 없는 양상인데 최근에 이제 재밌는 양상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양상을 네.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양상이고 전일에도 많이 올랐었죠. 예, 이러한 양상들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과 이슈가 같이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고 소진이 랜드 쪽에서 빨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쪽에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슈가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도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면서 밴드 구간을 이탈을 했습니다. 네. 이 이슈는 결과적으로 현재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영역인 전기전자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풀려갈 여지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네. 예, 그러한 양상은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삼성전자 차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과 달리 악재가 좀 많이 껴있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가 들어온 상황에서 우려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꺾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쵸. 그렇다고 지금 뚫고 올라가느냐? 최근에 이제 시원한 흐름은 반도체 아니에요. 수출 상황도 썩 좋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늘 이러한 우려감 속에서 또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반기 쪽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 국내 시장의 그러면 현황은 어떠냐? 불안하죠. 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 하나 시원하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의 자금은 어디로 가냐면 확실한 데 들어가는 거죠. 확실한 데 들어가고 확실하지 않은 쪽에서는 자금이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뜩이나 지금 현재 국내도 금리도 인하해서 유동성 장세가 오긴 할 텐데 쉽게 돈을 투여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지금 상승 시그널로 코스피는 돌려고 해요. 오늘 특이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눌려 있었던 부분 뚫고 이제 이탈을 하려고는 하는데 현재 시장 자체는 대형주 장세라는 거죠. 즉 아까 전에 보셨듯이 시장이 오른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쵸. 일부 대형주로 자금을 끌어올리는 양상인데 그러면 지금 코스피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상승 전환하려는 이런 모습들도 있고 자금 투여도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코스닥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자, 코스닥 쪽 양상을 잠깐 보게 되면 네. 자, 코스닥은 현재 오늘도 약간 코스피보다는 약세죠.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코스피에 앞서서 밴드 구간 이탈한 거와는 상반되는 양상이에요. 네. 힘이 좀 약합니다. 뭐 여기서도 지금 현재 매수 시그널은 나와 있긴 하지만 현재 상승 시그널은 있지만 아직 약하다라고 하는 것.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은 일부 종목의 개별주 장세 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세만 지수만 이끄는 장세고 전체적인 포트는 그닥 지금 현재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장세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 양상들을 일단 파악을 하고 이제 딥싱크 쪽으로 잠깐 넘어오게 되면 네. 딥싱크 쪽의 최근의 양상도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장에선 몇 개의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들 최근에 있었던 6월 달과 7월 초 구간이 그러해요. 그러다 보니 현재 전체적인 시장보다 스마트 모멘텀은 현재 약간 상황은 좀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시장 자체가 현재 눌려서 더 이상 빠지지 못하면 일부 종목들은 중간중간 반등을 이제 주는 장세가 오게 되죠. 네네. 우리가 흔히 개별주 장세라는 말을 합니다. 그쵸. 예, 그런 장세가 최근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최근에 양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7월 중순 이후로 보면 시장보다 이제 스마트 모멘텀이 업비트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자, 앞서서도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어려운 국면이 있을 때, 자, 이 구간에서 시장은 하방 국면을 그렸어요. 시장의 수익률 좋지 않았지만 스마트 모멘텀은 치고 올라갔죠. 네. 이때가 대표적인 개별주 장세 그쵸. 였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시세 장세가 시장을 버틴 반면에 개별 종목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지나고 최근에 다시 좀 전에 보셨겠지만 최근 이제 며칠 안 됩니다. 네. 7월 중순으로 오면서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렵다 보니 개별주 장세가 서서히 돌아오는 것 아니냐라는 신호를 좀 보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장에서 이젠 뭐 하방 사이드보다는 상방 쪽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종목 중에 모멘텀이 있는 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겠네. 예, 이런 쪽에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보는 반면에 이제 얼리버드 양상을 잠깐 보시죠. 자, 얼리버드 양상이 최근까지 여기 보시면 이 종목들도 약간 추세를 탑니다. 자, 스마트 모멘텀보다 좋았던 시점이 6월 20일이에요. 네. 그리고 뭐 시장하고도 보다 좋았습니다. 또 얼리 모멘텀 한동안은. 네. 그리고 그것 자체가 7월 중순까지는 얼리 버드가 좋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이제 하락 국면으로 가니까 위험하죠. 그쵸. 위험하니까 이제 올라갔던 거는 빠르게 차익 실현 나오고 하방 쪽에서 좀 싸지만 어닝 이슈라든가 펀더멘탈이 안정적인 종목들이 우세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네. 그런 반면에 최근에 이제 더 이상 하락 국면보다는 이제는 조금 반등 쪽에 이슈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슈 쪽에 스마트 모멘텀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다. 네. 그렇다고 격차가 크진 않아요. 격차가 크진 않지만 약간 시장이 양상이 바뀌었다. 이 이슈는 하방 쪽의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되는 분위기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시장에 나올 건 대부분 나왔어요. 네. 이제 시장은 좀 오를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터지는 게 별로 없다 보니 발생하는 이슈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 개별 종목들은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지금 현재 쇼커버 쪽의 이슈는 잠깐 보면 쇼커버는 그 중간 정도 약간 색깔이 지금 쇼커버 장세는 아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쪽을 투자와 연결시키기에는 현재 약간 뭐 공매도 이슈는 조금 열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프로 쪽의 양상을 보게 되면 프로 쪽도 지금 아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프로 쪽 이슈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체가 뚜렷한 매수 특징을 못 가지고 있어요. 즉 주체들이 빠른 매매, 즉 빠른 손바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짧게 먹고 짧게 나옵니다. 즉 이 시장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들도 긴 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약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조금 짧게 잡고 가시는 필요가 있다. 한번 잡고 무턱대고 기다리기도 만만치 않은 장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의 이제 시장 변동 상황이 현재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방은 어느 정도 이제 두터워졌어요. 이제 상방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는 일들이 현재 시장에선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쪽에 약간 포커싱을 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은 장기적인 것보단 단기적 대응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살짝 해주셨는데요. 시장 상황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이번에는 보면 재밌는 특징들이 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스마트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의 랭킹이 갑자기 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도 이 9일 제지를 잠깐 보죠. 네. 자, 9일 제지 양상을 보면 요거는 이제 18일자에 잡았어요. 네. 이 9일 제지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그런데 밑에 있는 KMW라든가 유비커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눌림목 기간이 길었어요. 아, 길었다. 눌림목 기간이 길었고 일부 종목에서는 다시 차별적으로
그런데 그 눌림목이 크진 않았거든요. 네. 수렴 기간이 끝나는 종목들에서 다시 한번 발산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일부 보인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현재 들어간 종목들이 10%대예요. 앞서서 우리가 60일 과거의 기간을 보면 60일 기간을 잠깐 보죠. 네. 뭐 많게는 뭐 20일 동안 100% 나는 종목도 잡혔었고 대부분을 보면은 뭐 한 3, 40%는 그래도 20일 동안에 올라갔었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상을 보면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종목이 빠르게 확장을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많이 오르면 얻어맞고 오르면 얻어맞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보기만 하면 이제 국일제지 최근에 이제 잠잠했던 종목이지만 최근에 이제 학술 뭐 세계적인 학술에서 또 두각을 또 나타냈었죠. 네네. 예, 굉장히 그래핀, 국일제지의 국일 그래핀에 또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그게 이슈가 돼서 또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지탱될지는 모르죠. 또 봐야 된다는 네. 거죠. 밑에 있는 이제 ENF 테크놀로지와 솔브레인은 일본 수출 규제로 올랐던 종목들이죠. 맞아요.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네. 근데 이 종목들 보면 올랐다 꺾인다는 거죠. 밑에 있는 솔브레인 케이스를 봐도 지금 올랐다 지금 주춤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더 뻗지를 못해요 지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재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급들이 모이고 관심들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국일제재가 현재 상방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하방에 지금 보게 되면 ENF 테크놀로지와 솔브레인은 밑에 있는 K스택까지 연결을 하고 네. SKC까지 연결을 했을 때 현재 시장의 모멘텀은 일본 수출 규제 이슈는 아직도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이런 재료 소재와 관련돼서는 아직 완벽하게 확정된 바는 없어요. 네네.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소재는 그쵸, 사실. 그게 뭐 단기간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워낙 이제 살 종목이 없다 보니 이제 수급이 붙는 수급 장세들 개별 종목 장세에서 튀었던 종목들인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테마가 아직은 모멘텀을 갖고 있다. 여기서 모멘텀 힌트를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밑을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KMW와 유비쿼스 홀딩스 같은 이슈입니다. 이 종목들은 이제 5G와 관련된 맞아요. 이슈이죠. 5G는 한동안 그 일본 소재 쪽 관련된 이슈로 자리를 내어줬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워낙 하반기 쪽에 실적 모멘텀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투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5G 쪽도 어느 정도 눌림목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쵸. 예, 그런 힌트도 좀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실적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NHN 한국사회별결제, PG와 관련된 이슈가 네. 있고 약간 뭐 대선 테마와 관련된 남선 알루미늄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이 지금은 현재 반응을 하고 있으니 시장의 모멘텀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또 재밌는 거는 밑에 있는 수익은 그래도 얼리버드가 현재까지는 아직 좋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듯이 아직까지 저평가 이슈가 있는 쪽은 안정적이고 하지만 이제는 약간 모멘텀이 살아나는 시점으로 약간 시장 질이 변하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자, 일단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주도 세력이 어디로 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워낙 불안한 장이기도 하고 결국 수급의 이슈가 현재 시장을 받치고 있다는 측면 잘 보셔야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시장 상황은 늘 책경 보셔야 돼요. 그쵸. 자, 지금 상황은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과 동의를 합니다. 네. 현재 계속 코스피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요. 그렇네요. 자, 코스닥 쪽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은 앞서서도 제가 대형주와 일부 종목으로 자금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지금 현재 이 시장은 대형주 쪽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체력이 있고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감을 모으시는 쪽으로 지금 돈을 넣어두는 겁니다. 네. 반면에 체력이 약하고 이슈가 돼도 굉장히 단발성으로 끝나는 쪽에서는 굉장히 빠른 매매가 진행이 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당분간 소강 상태는 진행이 되겠지만 시장은 당분간은 안정성은 유지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은 모멘텀이 중요하고 그리고 저평가 요인 등을 고려한 펀더멘탈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챙기셔야 대응이 가능한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 이야기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성연구원님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